안녕, 영시TV야. 아,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 꿈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게. 예전에 무르팍도사라고 하는 거기에서 가장 이상한 꿈을 말을 했다고 사람들이 말을 해서 비난을 받은 스타가 있어요. 김건모님이라고. 그분이 이랬어요. 나는 날고 싶은 게 꿈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가진 악플, 그리고 저 사람 이상하다, 김건모님 이미지가 확 추락을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말을 하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맞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죠. 난 날고 싶은 게 꿈이에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도 약간 비슷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참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자, 그 당시에 몇 년 전, 한 10년 전인가, 뭐 그 당시에 문화로 얘기를 하자면 뭐 엄청난 인기를 누린 가수한테 꿈이 뭐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대부분 뻔한 그런 얘기가, 저는 뭐 70까지 나이를 먹어서도 뭐 유명한 외국의 어떤 카네기홀 뭐 이런, 뭐 그때 그 당시에 뭐 그런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카네기홀에서 뭐 고별 무대를 하는 게 꿈이에요 뭐 이런 식의, 뭔가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뭔가 가수로서의 최고의 어떤 그런 무대에 서는 그게 꿈이에요라고 말했으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참 괜찮다, 가수로서 참 됐네 뭐 이런 말을 했을 텐데, 그 사람 김건모님 나는 게 꿈이에요, 하늘 날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상했었던. 근데 지금은 괜찮죠. 그렇게 특이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참 그런 꿈을 갖고 있구나. 약간 10년 만에 개성시대가 좀 된 것 같아. 진정한 개성시대. 그러니까 막 겉모습 꾸미고 막 이런 거 말고 개인의 어떤 독특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렇게 독특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참 시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할 것도 통용될 수 있는, 과거에는 참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던, 한 두 사람한테 말했나 한 사람한테 말했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차피 내 말은 씨알도 안 먹힐 말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좀 씨알이 먹힐까? 저는 꿈이 있었습니다. 무슨 꿈이었냐면, 제가 꿈이 생기게 된 배경부터 얘기할까? 왜 내가 이렇게 질질 끄냐고? 그래 맞아, 요즘 트렌드는 질질 끄는 게 아니지. 말을 해야 되겠네. 트렌드에 맞게 살아야지 사람이. 나는 꿈이 있었어요. 41살 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돼야지 하는 꿈이 있었어. 끝. 꿈 끝. 여기에 대해서 그냥 뭐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무슨 부가 설명을 좀 하고 싶다. 왜냐면 어차피 나 혼자밖에 안 보는 내 유튜브니까, 내가 나이 들어서 기억력을 까먹으면 지금 이때 말하는 게 참 적절할 것 같아. 아직 기억력이 있을 때. 내가 그 꿈을 가진 게 41살 정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가 고3이었지. 그때 한창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지.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슬램덩크라는 만화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꿈꾸는 애들이 참 많아. 그래가지고 나는 강백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 강백호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잡히지도 않는 꿈을 꾸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도 강백호 같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내가 꿈을 꿨는데, 잡히지도 않는 꿈, 현재와는 너무 동떨어진 꿈. 그때 슬램덩크에 많이 빠져 있었어. 요즘 다시 슬램덩크를 보고 있는데, 그때 그랬지. 한 30살에는 요러요러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냥 저런 거였지. 열심히 일하고 약간 프리랜서와 같은. 그때도 이제 얽매이는 걸 너무 싫어해서 노트북을 갖고 있고 카메라를 들고 있는, 일하는 곳은 정해지지 않은 프리랜서 같은, 프리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31살에는 그랬었고, 41살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어. 그리고 51살에는 또 있는데 이것은 말을 안해. 나만의 꿈이니까. 이미 지난 것은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내가 왜 고3 때니까 22년의 간격을 두고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냐면, 잡히지도 않을 꿈이었어 진짜. 그래서 기간을 그렇게 길게 둔 거예요. 진짜 잡히지도 않을 꿈이었어. 나는 그때만 해도 많이 황폐해 있었어. 여러 가지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잡히지도 않을 꿈을 꾼 거야. 근데 31살 때는 잡힐 수 있는 꿈이었어. 그것은 몸도 마음도 상관없이 그냥 직업만 프리랜서로 잡으면 되니까. 나는 이제 20대 때 그 내가 바라는 프리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비스무리하게 됐어. 실제로 내가 그때 31살 때 노트북이 있었고 카메라가 있었어. 그리고 노트북과 카메라를 들고 정해지지 않은 그곳에 내가 서 있었어. 밖에 서 있었다, 이 얘기지. 꿈을 이뤘어. 근데 이제 31살 때 도저히 10년 동안, 아니 12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사람이 될 기미가 너무나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일단 31살 때 프리랜서로 사는 그 꿈을 이뤘으니까, 그때 내가 자영업을 했었거든. 자영업을 했었는데 시간을 약간 내 맘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쇼핑몰을 했으니까 거의 원하는 삶이었지. 자유로운 그런 삶이었으니까 내 맘대로 뭐 거래처도 바꾸고 내 맘대로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으니까. 혼자 1인 기업이었는데 바쁠 때만 사람을 쓰는, 내가 그 장사의 모든 것을 내가 다 통제를 할 수 있었던, 내 맘대로 살 수 있었던 인생. 31살 때. 그리고 10년 동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서 그때 그랬어. 좋은 사람이 되려면은 깨져야 되겠다. 깨지고 난 다음에 그 느낀 점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발판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남성 호르몬의 그 막 사람 패려고 하는, 욱하는 그런 것을 냅뒀어. 나는 냅뒀어. 자연스럽게. 어차피 41살 때까지만 해. 그때 41살 때 느껴버리면 되니까 그 모든 과정 같은 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그런 방법을 내가 걷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도 싸웠지. 난 10대, 20대, 30대 맨 쌈만 하고 경찰서도 많이 가고. 그래가지고 내가 39살 때 너무 내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인상 쓰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계속 일에만 치여
살고 있었는데 인상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41살이 됐는데, 그때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됐어. 41살 때 드디어 됐어. 어떻게 됐냐면, 나는 참고 있었고 그냥 져주고 있었고,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 사람이 내가 돼 있어서. 너희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 나는 내 기준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란, 뭐 앞에서 승질내도 참고, 별거 아냐, 쿨하게, 그리고 안 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었거든. 41살이 됐어. 그러고 난 꿈을 이뤘지. 그리고 이제 51살의 꿈을 향해 또 달려가야 되잖아. 달려가야 되는데 51살의 꿈은 또 달라. 약간 좀 힌트를 주자면은, 41살 때 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였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일 좋은 사람이 되자. 실제로 참 사람 좋다는 소리를 그때쯤에 몇 번 들었어. 참 좋다. 듣기 힘든 말이잖아. 남자가 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듣기가 참 힘들어. 근데 몇 번 들었어. 몇 번 들었는데 51살의 꿈은 그냥 내 맘 편하게 사는 기반에서 세우는 어떤 거거든. 내가 그것은 나중에 이룬 다음에 얘기를 할 거야. 유튜브가 그러니까 망하면 안 돼. 내가 계속 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내 인생 얘기를. 근데 이게 너무 이질감이 되더라고.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은 됐는데, 그냥 뭐 승질 안 내고, 뭐 이렇게 상냥하고 싹싹하고, 안 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참아내고. 근데 내 맘이 편한가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해봤거든. 왜냐면 그 상태가 나한테 편하면 난 그대로 그냥 51살의 꿈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아니더라고. 난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거의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또 바꿨어. 달성을 했으니까 이제 뭐 남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는 미련은 없어. 그래서 내 입에서 이제 그런 말이 안 나가. 나는 뭐 괜찮은 사람인데 부득이하게,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막 변명도 안 하고, 이제는 괜찮은 거야.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야. 꿈을 이뤘으니까. 지금은 내 맘 편안하게 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도 편하게 살기잖아. 그 내가 51살의 꿈이 편하게 사는 거 기반에 세우는 어떤 거기 때문에 또 이제 달라진 거야. 자, 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꿈을 꿀 때 참 그게 약간 가로등 같이 그런 역할을 하더라, 나한테는. 그래서 가장 피폐해 있었을 그때, 고3 때, 너무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정표를 세우고 시간아 흘러라, 그리고 내가 옆으로 세려고 할 때도 나는 옆으로 잠깐 많이 샜었거든. 샜다가 돌아오고 샜다가 돌아오고, 이정표처럼, 가로등처럼. 그 바닷가에 저 있잖아, 저기 전망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갖고 큰 틀에서 내가 그냥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결국 내가 바라는 삶으로 살고 있고, 지금은 이제 51살의 그 삶을 향해 살고 있고.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바르게, 누가 봤을 때 바라게, 본인이 봤을 때 바르게 이렇게 딱 세워두고 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정표가 없고 가로등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는 나는 살아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왜냐면 내 인생에 그러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이정표를 세우고 사는 사람이니까, 어, 너희들도 좀 그렇게 살면은 참 좋다, 삶이 편하다, 이것을 얘기해주고 싶어. 그런 말 있잖아.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 나 문양은 없지. 이정표를 세우지 않은 채 살면 그냥 뻔한, 흔한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의 인생 같은, 흔한 누구하고도 말이 잘 통하지만 흔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과는 진짜 말이 안 통한다. 나 같은 사람 있어. 근데 왜 흔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과 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물어본다면, 나와 말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랑 말 죽을 때까지 안 해도 돼. 나는 그게 편하더라고. 이정표를 세우는 게 편하더라. 자, 너무 길어졌나? 뭐 예를 하나 듣게. 예전에 내가 어찌저찌 하다가 뭐 합법적인 마약 이것을 내 코까지 들이민 처음 본 어떤 동생이 있었거든. 근데 그때 나를, 그 냄새를 못 맡게 한 게 나의 꿈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어찌저찌 해서 그렇게 이상하다기보다 독특한 환경에 놓였는데도 냄새를 안 맡게 한 게 나의 꿈이었어. 그때 어렸으니까, 30대였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은 이것을 맡을까? 난 요거였어. 이정표를 제대로 세우면 나한테 보이지 않는 부모가 딱 있는 것처럼, 나이가 들면은 부모의 어떤 지침대로 살면 어른이 아니잖아. 그러면 누구의 지침대로 살아야 돼? 나이가 들면 본인의 지침대로 본인이 살아야지.